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탄핵 표결 상황을 생중계로 특집으로 토요일에 보내드렸는데 그때 같이 했잖아요. 예. 생중계 방송을. 그 후로 일주일 동안 국민적인 분노는 더 높아진 느낌, 더 상승했어요. 뭐 증언들이 계속 더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당내 갈등도 깊어지는 모양새. 뭐 그렇게 좀 관찰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의 고민은 이것이 그 전 국민이 TV로 다 본 네. 군 병력이 국회에 무장 병력이 투입됐든 그리고 그래 지금 내란 피의자로 대통령이 입건돼서 출국 금지돼 있는 상황. 네. 이 상황은 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상황이 전혀 다른데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탄핵안을 지금 부결을 일자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위헌적 그 비상계엄이고 직무정지를 빨리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탄핵으로 이해를 했는데 탄핵이 아닌 상황에서 이 대통령 직무정지를 하는 거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로드맵 그것이 이제 그 하야라고 하는 방식 하야도 이제 즉각 하야냐 점진적 하야냐 네. 이런 건데 즉각 하야는 대통령이 거부한 것 같고 네. 점진적 하야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안 하고 가는 그 질서 있는 퇴진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통수권이나 외교 관련돼서 헌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탄핵이 가장 그 법적으로 보거나 또 시간으로 봐도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인데 하야 방식은 또 대통령이 그때 가서 뭐 그 동의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 고민이 많으니까 이번 주에는 네. 좀 표결에도 들어가고 가결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단정적으로 이심에서 말은 못하겠지만 아하. 여전히 일부는 안 된다. 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국민의힘도 지금 명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가결 가능성이 전주보다는 높아진 게 사실이지만 확 된다라고 못하는 거는 그 직전에 원내대표를 뽑는 절차가 있어요. 경선이 될지 추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투표장에 들어가느냐 지난번처럼 안 들어가느냐 뭐 당론으로 정하느냐 자율투표하느냐 등등등등이요. 예, 그렇죠. 지금 뭐 권성동, 김태우 두 분이 지금 출마했습니다. 출마를 했죠. 권성동 의원은 과거에 뭐 원내대표도 한번 했고 네. 친윤의 핵심으로 불렸던 분이긴 한데 냉정하게 평가하면 지금 친윤이 있겠습니까? 저 당에. 친윤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주류는 친윤이다 뭐 이런 뭐라고 거 표현할 아니에요?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전당대회 전에는 친윤이냐 반윤이냐 혹은 비윤이냐 맞아요. 윤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 겁니다. 예. 전당대회 이후에는 친한이냐 친윤이냐 이런 상황이 조금 전개되다가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는 네. 그냥 친한이냐 반한이냐 이렇게 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한이냐 반한이냐?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갔을 것 같고 어허. 권성동 의원은 이제 그런 식의 분류로 보면 네. 반한이에요. 반한이라고 봐야죠. 네. 친윤은 하긴 친윤이었다가 스스로 멀어졌다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예 반한 쪽이다. 그게 뭐 멀어지지 않았더라도 네. 지금 대통령이 지금 힘이 없고 힘이 없고 지금 탄핵 사실상 전야고 끝났는데. 내란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 친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역학으로 보면 네. 반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까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하겠다고 나왔고 그래서 추대가 되는 거라고 분위기가 쭉 가고 있었는데 막판에 김태우 의원이 등장했어요. 나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김태우 의원을 그러면은 친한계가 나가라고 좀 이렇게 권유해가지고 막판에 도전장 내민 건가 막 여러 이야기들이 돌았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태우 의원은 네. 뭐 친윤이라고 분류하지는 않지만 뭐 윤 대통령 그러니까
모든 분들하고 친화력이 있는 분이니까 잘 지내는 분 아닙니까? 개파색이 였죠. 예, 였고 뭐 중진이고 예. 예, 그리고 뭐 조금 좀 신중하게 진중하게 움직이는 분이니까 지금은 좀 적임 아니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제 출마한다고 했을 때 그 네. 상대로 친한계가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 그닥 뭐 마땅치 않았어요. 그게 뭐 김성원, 김도움 뭐 이런 분들 얘기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 적절치 않다.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뭐 어쨌든 반환만 아니면 그분이 이제 뭐 비한이라도 그런 분들이 어떻겠냐 했는데 뭐 그 중에서 이제 김태우 의원하고 그러니까 추대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경선으로 갈 것 같죠. 경선으로 이제 가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권성동 대 김태우, 친한 대 반한 이런 구도로 이게 왜 구도는 그렇게 중요하냐면 됐습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바로 다음 날 이제 뭡니까 탄핵 표결이 또 있기 때문에 당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원내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신임 원내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축출설, 지도부 붕괴설이 막 돌고 있어요. 한번 보도 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중에 4명만 사퇴하면 지도부가 자동 붕괴됩니다. 옛날에 그 이준석 지도부 붕괴됐듯이. 근데 지금까지는 저 반한이 3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동혁 최고위원이 흔들리고 있다. 장동혁 최고위원 한 사람만 더해지면 지도부는 붕괴한다. 그러면은 원내대표 대행 체제, 원내대표가 대표를 대행하는 체제로 간다. 그럼 그 원내대표가 바로 지금 뽑힐 이 원내대표.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그 원내대표가 돼서 당을 이끌고 가면 이 지금 뭐 하야로 가느냐 마느냐 탄핵으로 가느냐 여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돌고 있다고 전해져요. 뭐 지금은 뭐 너무 많은 시나리오가 다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그 얘기는 다른 방송에서 한번 했어요. 월요일 날. 사실은 뭐 이렇게 탄핵을 반대하면서 시간을 벌기보다는 네. 그건 통제할 수 있는 자체로 그 시간을 버는 방법은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켜 갖고 뭐 표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는 가능하다. 그거는 뭐 지도부가 다 사퇴하면 한동훈 체제가 붕괴하게 돼 있는데 뭐 들리는 말로는 장동영 의원이 친한 게 핵심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자기는 탄핵에 반대한다. 그리고 네. 탄핵이 통과되면 뭐 그만둘 거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 지금 당내는 어떤 시각이 많냐면 홍준표 시장이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냐. 홍 시장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실제로도 일각에서는 지난 전당대 때 최상병 제3자 특검, 그다음 김건희 특검으로 계속 대통령을 압박했고 당원 게시판 나왔을 때도 결국 이거를 좀 조기에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격화되면서 특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뭐 측근의 전원이 있고 본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자기가 한 말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고 그러니까 네. 이걸 대통령과의 그 충돌을 조금 대표가 좀 정리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탄핵이 된다. 네. 그러면 대표 스스로도 좀 책임을 어차피 져야 될 거고. 지도부가 뭐 억지로 그렇죠. 붕괴되는 게 아니더라도 대통령 탄핵되는데 당 대표였으면 탄핵되면 대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걸 붕괴시킨다 이전에 그 책임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그래서 그리고 뭐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출마하더라도 지금 뭐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건 뭐 당권 대권 분리 얘기는 다 끝난 얘기지만 물러난 다음에 뭐 도전하는 방식일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뭐 붕괴시킨다 이전에 그냥 좀 자연스러운 뭐 일정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뭐 한동훈 대표는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씀이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친윤계에서는 탄핵을 부결시키면은 한동훈 대표가 물러날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지도부를 붕괴시켜서라도 억지로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기사인 것 같더라고요. 붕괴시킨다, 그러니까 부결이 되고 그때 가서 뭐 그 정치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 체제를 붕괴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부결이 또 이번에 됐는데 한동훈 대표마저도 이제 붕괴가 되면
원내대표에 의한 그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고 그 권한대행 체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면서 가다가 바로 비대위체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한동훈 대표가 내세웠던 직무정지를 위한 로드맵을 얘기했는데 네. 그게 지금 뭐 이양수 TF 단장이 보고한 게 2월이나 3월에 가서 그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하자가 있잖아요. 첫째, 그럼 그 사이에 있는 헌법적 공백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군통수권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 예. 이 문제에 대한 지금 법적으로 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탄핵보다 시간을 더 버는 문제도 아니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그때 가서 그만둔다는 보장도 없고 결정적으로는 민심이 그 2달이고 3달이고를 수용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냈을까요? TF는 왜 2, 3월 하야 4, 5월 대선을 정말 고민 끝에 그걸 가져왔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럴 거면 대통령 그 한동훈 대표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얘기했고 정상적 판단이 어려우니까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면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같은 하자니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당 지지층들이 봤을 때 결국은 야당은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 법적 제재도 안 받고 지금 결국 본인의 사법 방탄을 위해서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는 책임을 안 묻고 오히려 거기에 꽃길 깔아주느냐 이런 부담이 항의들. 좀 있었을 것 같고 문자가 엄청 온다고 그래요. 항의 문자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탄핵을 주도했을 때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있으니까 직무정지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대통령의 뭐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탄핵을 막는 명분을 주기를 그런 최후통첩으로 봤는데 그 다음날 뭐 대통령이 당에 일임한다. 예. 당에 일임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대통령직이 유지되고 있고 예. 이건 당장 외국에서도 군통수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이 문제가. 예. 그다음에 일단 지금 내란 그 뭐 수계다 이렇게 예.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고 피의자로 입건돼 있고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구속돼 있고 출국 금지 대통령이 돼 있는 상황에서 민심이 이걸 수용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 본인이 탄핵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든 안이 하야인데 그 즉각 하야는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냥 궁여체로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직무정지를 야당이 협조하는 거구 내각이면 될 텐데 그 야당이 지금 받아들이겠습니까? 야당은 자기들 야당 지지층들 때문에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그날 얘기했던 시점에서는 군 수사, 그러니까 그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인신 구속에 의한 사고, 헌법적 사고에 의해서 직무정지를 시키는 방법을 혹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누구도 그 생각을 안 했지만 그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속시켜가지고 대통령이 사고 상태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죠. 자동으로. 권한대행이 맡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할 바에는 모든 걸 봐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안이 탄핵을 막기에는 너무 명분이 없는 또 실익도 없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변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보세요. 왜 처음에 그 강경했던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2, 3월 하야가 어떻게 나왔느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건지 알겠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알겠어요. 여러 가지 설명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당 지지층에서는 막 문자 폭탄 날아오고 또 당의 주류들 생각은 이렇고 대통령실 생각은 이렇고 하지만 이건 또 반헌법적이고 막 여러 가지 묘안을 놓고 고민하다 보니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유상한 모양새죠. 원래 그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하야는 뭐 아예 그만두는 거니까 바로 대선 들어가는 거니까 그 노내로하고 하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거, 제도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일단 정치적인 해결책. 대통령이 하야를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되면서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려면 그거는 뭐 한덕수 총리한테 권한이 이양되는 거는 또 국민의힘에게 이양되는 건 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민주당으로 이양되는 그게 일종의 거국내각이죠. 민주당이 지명하는 총리가 들어오고 그 총리가 뭐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예, 그 또 법무부 장관 뭐 이런 것은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뭐 이런 식의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야당 이게 그다음에 제도적인 해결책은 탄핵이죠. 이게 가장 깔끔하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형법에 의한 수사기관에 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고려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속에 의한 직무정지. 예, 그건 통제할 수 없는 그 일정이나 이런 게 그리고 검찰이 네.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어서 직권남용을 우회로를 거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법원이 과연 영장을 내줄지도 뭐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문제. 이 2월 3월 하야론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는 게 대통령의 선의의 기대. 대통령이 그때 가서 약속을 안 지키면 또 그걸 어떻게 할 수, 그건 뭐 방법이 없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외교나 군통수권에 대한 그 문제 이것이 있는 약점이 있다는 걸 인정했죠. 네. 지금 탄핵, 즉각 탄핵이 됐든 뭐 요번 주에 안 되고 또 미뤄지는 탄핵이 됐든 즉각 하야가 됐든 미뤄진 하야가 됐든 혹은 뭐 구속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되고 뭐 어느 식이 되든 혹은 임기 단축 개헌 지금 친윤이 얘기하는 어느 쪽이 되든 간에 대통령은 임기 제대로 못 채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건 뭐, 조기 예, 대선이 그건 디폴트가 치러질 된 거죠. 거예요. 예, 예. 가장 빠르면 이제 4, 5월부터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막 오락가락 이렇게 하면서 당내에서도 입지가 추락했고 지지층으로부터도 지금 뭐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거에 이제 걸리게 생겼고 여러 가지로 이미지 타격이 큰 상태인데 또 대선에 도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가 아니군요. 대선에 도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뭐 가능성이 요 비상계엄 이전보다 많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총선 때 갈등 그래서 치더라도 총선 이후에 전당대에 나왔을 때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과의 갈등을 조금 잘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 체제에 들어와 갖고 이게 뭐 정리가 되기는커녕 네. 훨씬 더 증폭됐고 결국 파국을 맞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고 보수층이 이제 대선 주자라도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보수층을 다 결집시킬 수 있느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는 보이죠.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상황들을 좀 돌아가는 판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이유는 탄핵과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의 8표 이상의 이 찬성표에 달려있기 때문에 좀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앞서 조경태 의원 인터뷰 했고요. 어제는 김상욱 의원이 지난번에는 표결은 했지만 내가 당론을 따랐다 했던 김상욱 의원이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김상욱 의원 목소리 좀 듣고 올까요?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한 의견이 있다거나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난 표결 때에도 소신 있는 의원님들께서 다수가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함께 공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숫자를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가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김상욱 의원이.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도 지난번엔 당론 따랐지만 이번에는 탄핵 찬성한다고 했고. 김상욱 의원, 김혜지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배현진, 김용태 의원은 찬반 얘기는 안 했는데 표결은 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게다가 이제 김재섭 의원,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당론에 따랐죠. 지난번에 따랐는데 지금 굉장히 뭐 그 사무실 앞에 거의 계란이 막 투척이 되고 근조화환이 오고 상당히 지역구에서 좀 곤란 겪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 소장파들의 고민이 지금 깊은 거죠. 일단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네. 뭐 아직까지 9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오늘부터 아마 그 국회의원들의 의사표시가 쏟아질 겁니다. 오늘부터. 그 얘기는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표결에 참석하는 게 뭐 국회의원으로서 뭐 직무를 다하는 거다. 지금 그 국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탄핵에 찬성할 거냐 말 거냐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지난주에 그 특검을 부결시키고 네. 탄핵을 불성립으로 하게 만든 거는 판단을 못하고 한동훈 대표가 좀 시간을 달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TF도 만들었고 그 나온 안이 어저께 보도가 됐겠지만 봤겠지만 모두가 2, 3월 하야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3월에 하야하고 뭐 5월에 선거하든지 2월에 하야하고 한다. 그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통제권을 넘겨주는 결정 아닙니까? 하야라고 하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저께 봤을 때 아니 이 당론으로 어떻게 우리가 계속 부결시키면서 막냐. 어떻게 지역구에서 가서 구민들을 시민들을 설득하냐. 이게 뭐 난감한 지역구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비난받는 것보다도 예. 한 번은 기다려 준 거죠. 그렇죠. 뭘 그 당 지도부가 안을 갖고 올 테니 좀 기다려 봐라.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도 뭐라냐면 탄핵은 뭐 최선은 아니다. 예. 그러나 퇴진 일정을 정확히 밝혀줘야 그러니까 그건 뭐 2, 3월이 아니라 대통령이 즉각 나와서 표결 전에 저는 언제 퇴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걸 거부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거부하고 오히려 대통령 본인이 지금 탄핵에서 심판 좀 받아보겠다. 다퉈보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당이 어떻게 이걸 계속 방어하면서 하야에 기대서 그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의 통제권을 넘기면서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의견들이 쏟아질 것 같고 쏟아질 것 같아요. 거기다 대통령실에서도 탄핵 해라. 그런 거죠. 해라. 다퉈보겠다. 하야는 안 하겠다. 일단 그렇게 이런 입장이라면 예. 오늘부터 쏟아질 거다. 예. 탄핵 찬성 입장들이. 자, 여기까지 본방송 정리하고 오늘 댓글쇼 조금만 더 가볼까요? 고맙습니다. 자, 뉴스쇼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미니 댓글쇼로 박성민 대표가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번 주라고 하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수, 목, 금 정도 이렇게 3일 동안 본물 터지듯이 탄핵 찬성 입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나올 거다. 어제는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이 입장 밝혔고 배현진, 김용태 의원은 찬반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만 나 들어가서 표결하겠다라고 입장 밝혔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표결하겠다는 얘기가 반대표 던지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 찬성표 쪽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김혜지, 안철수, 김상욱, 조경태, 배현진, 한 명 누구지? 김용태. 이렇게 되나요? 또 있습니까? 표결하겠다고 입장 밝힌 사람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 본물 떠지듯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도 탄핵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주에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주 확정적으로 100%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대통령실에서 하야는 싫어. 차라리 탄핵시켜줘. 이게 야 6당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기게도 맞아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것도 한몫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오늘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직무정지에 대한 안을 내놓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무색하게 됐어요. 그게 보니까 하야론인데 하야는 지금 무슨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겠다고 탄핵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거예요. 한 거고 하야론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뭐 대통령이 그 하야를 거부했다, 뭐 탄핵을 받겠다 이 얘기 전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심이 수용하겠냐 지금 정상적 판단을 못해서 하루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고 해놓고는 2월 3월까지 윤 대통령의 왜 자리에 앉혀놔? 의지에 따라 하는 거에 동의하냐. 두 번째는 헌법적인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당에 일임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 한덕수 총리하고 같이 이렇게 두 분이 발표했는데 나중에는 발을 또 뺐잖아요. 이거는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 그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를 어떻게 당대표가 합니까? 뭐 이렇게 되고 외국에서도 군에서도 군 통수권은 지금 윤 대통령한테 있다. 현재 상태로는. 그리고 뭐 외국에서도 우리 지금 상대는 미국에서도 지금 윤 대통령이다. 그럼 그렇죠. 그건 헌법적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이 시나리오에 그 약점이 있고 그러면 야당을 통해서 거국 내각을 끌어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별로 없었고 했어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그 사이에 군 수사기관의 구속은 그거는 뭐 완전히 정말 그 검사적 사고로 그런 상황이니까
그건 다 문제가 있는 방안이고 지금 이제 헌법적이고 합법적인 그 모든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다가 윤 대통령도 원하는 것 같은 방법이 탄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으로 갈 저는 거다. 탄핵으로 그 선회할 가능성이 물론 이거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고 더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물론 이번 주 당장 토요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결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뭐 들어간다는 건 찬성표를 던져야. 지금 탄핵에 찬성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그쵸, 거지 그쵸. 나머지는 뭐 그러니까 이번 주 넘길 수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되긴 되는데. 아니 탄핵이 저는 되긴 되는데. 저한테 얘기하면 뭐 이번 주에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네. 쪽에 저는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왜냐하면 그쪽에. 대통령이 일단 네. 길을 터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하야 그리고 싫댔는데. 그리고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는 증언들이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보면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수도권 의원들 말하자면 김재섭 의원 같은 뭐 배현진 의원도 수도권이고 안철수 의원도 수도권이고 특히 수도권의 의원들이 TK 의원들보다 훨씬 더 압박감이 클 거예요. 민심이 좀 다르잖아요. 뭐 예, 이번 뭐. 건에 있어서는 좀 뭐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보면 조금 온도 차이가 있었어요. 지지층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은 국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한 사건이고 네. 그리고 비상계엄에서 비상계엄 요건도 안 맞고 이건 국방부 차관이 나와서 그 전혀 안 국회에서 맞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전시 사병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국가의 기능이 마비됐을 때 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상계엄 아닙니까? 네. 지금은 비상계엄으로 국가의 기능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거꾸로 갔으니까 이것은 뭐 그리고 이제 김영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다고 하는 그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상황에서 군통수권의 공백도 없어야 되겠고 군통수권에 또 하루라도 윤석열 대통령 두면 안 된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그거는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이 가결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탄핵이 된다고 하면 그 후의 상황들은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도 조금 짚어보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만약 이번 주라고 하면은 내일 모레 글피니까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근데 탄핵이 됐다 하면 그 다음에 전국은 어떻게 흘러가? 이게 왜 제가 궁금하냐면 그 박근혜 정부 때는 한 달 반 정도가 걸린 다음에 탄핵이었거든요. 지금처럼 막 뭐가 갑자기 눈앞에 벌어져가지고 국민들이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게 아니라 뭐가 조금씩 막 나오고 뭐 해외에 뭘 어떻게 해놨다 뭐가 이루어졌다 뭐 최순실이 어떻게 했다 태블릿이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거여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리고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사가 다 있었던 건데 지금은 탄핵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전국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탄핵이 되면 네. 그것과 탄핵과 상관없이 네. 또 이제 그 수사기관들은 수사를 하고 있는 거 하고 아닙니까?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원래 합수부가 해야 되는 건데 합수부가 없으면 네. 검찰이 그 권한이 있느냐부터 해서 뭐 지금 인신구속은 김용현 장관은 검찰이 했고 압수수색은 지금 국수본이 했지 경찰 국수본이 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공수처는 자료도 안 넘겨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특검이 통과가 되면 특검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탄핵으로 가면 그 이제 지금 6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 워낙 많은 걸 지금 야당이 그 헌재로 보내놨기 때문에 심리를 지금 뭐 감사원장 뭐 중앙지검장 또 뭐 검사 뭐 그다음에 뭐 지금 방통위원장 지금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적극적인 방어를 안 했기 때문에 탄핵되고 12월 9일 날 해가고 3월 10일까지 약 석 달 만에 끝났는데 네. 대통령 측이 이거를 변호인단을 꾸려서 계속 대응을 하면 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죠. 최장 6개월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최종적인 결론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고 뭐 다시 그게 기각돼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알 수 없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 그게 하야 방식이든 탄핵 방식이든 뭐 구속 방식이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물론 헌재 판단 이후의 문제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헌재가
결정을 내리고 네. 그 다음에 대선 국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확정되고.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탄핵이 통과되는 국회를 통과하는 네. 순간 대선 국면입니다. 아, 원래는 탄핵이 확정되고 나서 60일 안에 대선 치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네. 정당이 그게 확정되고 나서 움직이지만 실질적인 대선 국면은 지금 시작되는 거죠.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만약 탄핵이 가결되면 그때부터 이미 정치권은 대선 국면으로 대선 국면이죠. 들어간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수사 국면이 있고 네. 하나는 대선 국면이 있고 이게 동시에 가겠죠. 아. 법적으로는 물론 이제 헌재에 가서 다투겠지만 그러면 양당에서 생각하는 시나리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의 어떤 핵심 브레인들은 우리 후보로는 이러이런 가능하겠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느 쪽부터 먼저 볼까요? 민주당은 일단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총선 때는 탄핵 3년은 너무 길다. 음, 좀 일찍 끌어내리자. 네. 그리고 뭐 김민석 최고가 6개월 안에 승부 보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11월 15일 날 1심 선거법 1심이 굉장히 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2심 3심이 대법원장이 빨리 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도 뭐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상황 그것이었는데 현실이 이제 됐잖아요. 될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높아졌어요. 예, 물론 헌재에 가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민주당은 여기서 이제 뭐 비명 반명 뭐 이런 분들이 목소리 낼 틈도 없이 틈도 없죠. 틈도 없이 그냥 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아무도 이 상황을 현실성 있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특검은 계속 그 특검을 통해서 탄핵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특검은 계속 여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정책 승리 목표는 달성한 거죠. 조기 대선. 조기 대선. 네. 예, 그것도 굉장히 빠른 조기 대선이죠. 그렇죠. 예, 임기 단축 개헌도 한간 소리처럼 아예 그 일축해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긴박한 조기 대선을 만든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은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 원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을 하기도 했고 비명계들의 움직임들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초일회도 있고 뭐 있었는데 그분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활동하기도 전에 사실은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할주로가 짧아졌죠. 음. 할주로가 지금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유일한 변수는 탄핵 그 심판이 가고 있는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또 재판. 그다음에 뭐 항소심 이진 교사의 2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 대선 전에 판결할지 아니면 안 할지 안 하면 지난번에 나온 그 헌법 84조 논란이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시끄러워질 테니까 그 2심까지도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그 논란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내세워서는 지금까지 이 대통령 비상경과 탄핵까지 오는 이 헌정 중단 상황이 민주당에도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결과가 2심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대법원은 법리심인데 그러면 이거 이길 수 있겠냐. 그런 소리가 그렇게 되면 그때는 나올 수도 나오겠죠. 있다. 그게 그러니까 뭐 변수는 한 가지만 수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2심 재판이 2심 나오냐. 재판이다. 그때까지 나와서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3, 4월 달에도 나왔다. 대선은 뭐 5, 6월 달이다. 이럴 때 민주당 내에서도 그 변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뭐 상황이 사실 탄핵을 당하고 나면은 대선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폐허처럼 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을 뭐 그 당의 핵심들은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탄핵이 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만든 당인데 그게 선거가 되겠냐. 그러니까 좀 뭐 1년, 2년은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그 국민들이 수용하겠냐 그게.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가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약간 뭐 영남의 의원들이나 수도권 의원들의 온도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네. 탄핵을 당당하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측은 이걸 거예요. 지난 2017년에도 탄핵이 됐지만
그때 문재인 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얻은 표가 50%가 안 되지 않았느냐. 한 48% 정도. 오히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합이 50%가 넘었다. 그랬었나요? 예, 그 52인가 그렇죠. 합치면? 52대 48 그렇죠. 어.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22%대, 홍준표 후보가 23%대 정도, 20대 정도고 유승민 의원이 7%대, 제가 정확 한 50%는 어쨌든 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문재인, 심상정 두 후보가 한 48%대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한번 해볼 만한 거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탄핵을 하면 네. 그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헌법에 따라서 탄핵을 했다. 어쨌든 탄핵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은 수사도 받고 있다. 음. 탄핵 중간에 구속도 될 수 있다. 음. 내란죄로. 음.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온갖 사법 리스크 뭐 2심도 나와 있는데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해볼 만도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희망 회로를 어떻게 돌리는가에 아예 국민의힘 얘기예요. 내부에서 국민의힘의 그 얘기가 생각.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예. 아예 괴멸적 타격을 받아서 그냥 그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탄핵을 부결시키는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는 저는 좀 부차적인 얘기 같고요. 뭐 박근혜 탄핵이 뭐 보수 분열이 됐다, 네, 국민을 네. 분열시킨다 이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 같고 그냥 하는 소리 같고 이재명 포비아가 있는 거죠. 이재명 공포증.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 요번에 민주당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의석을 충분히 갖고 있는 민주당이 풀었지만 아니 지금 저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결합을 하면 그럼 뭐를 해도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그런 그리고 식으로 지금 미중 끌고 갈 패권 전쟁이고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인 상황에서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도 조금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국익에 좀 도움이 되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겠죠. 공격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 그리고 비명반명은 지방선거 제가 지난주에도 네. 그거 아니래도 당권 대권 그 해석 조항 가지고 금년에 이제 내년에 논쟁이 붙을 거라 그랬는데 그거는 계엄 전에 얘기 개건 하신 전이죠. 말씀이에요. 그거라도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1년 뒤에 있는 그 지방선거에서 비명반명의 공간이 별로 없을 테니까 민주당도 사실 단일 대우로 나오기 어렵지 않겠냐. 당당하게 그냥 탄핵 가서 하면 절망적으로 이건 해볼 것도 없다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올 거다. 수도권 소장파들 사이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은 아무래도 조금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좀 끌고 가자 이럴 것 같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2심 그 판결이 네. 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재판 외에 다른 변수는 당내 변수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좀 압도적인 원탑이어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굳이 물으시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건 본인이 그 나가도 혹시 이건 뭐 안 될 수도 있고 그 뒤에 재판들 쭉 다가오는 게 있으니까 뭐 민주당을 위해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대통령이 즉각하야 하거나 탄핵을 국민이 바로 받아들이면 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본인을 던지는 카드. 아유 그런 카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 물론 한동훈 대표 똑같은 얘기가 있죠. 한동훈 대표도 탄핵하면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라고 던져놓고 하는 방법들은 양당의 대표들이 먼저 이렇게 그 던지고 하는 방법들은 시나리오 안에 가능성이 극히 낮겠지만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좀 전 그거 아니고는 그냥 뭐 전 2심 선고 그거 하나가 변수고 민주당 내에서 시끄러워지는 거는 그거 하나 아닌 게 있는가 그렇게 보죠. 근데 지금 이제 각 당이 이번 주에 탄핵이 통과되고 나면은 그 다음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 일단 대선 국면으로 그건 저의 내피셜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뭐 지금 네.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민주당에서는 요거 하나가 변수고 국민의힘은 이런 것들로 희망회로를 돌릴 거다라고 보시지만 제 느낌은 국민의힘은 그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무슨 정신이 있을까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는 네. 그냥 이런 거예요. 그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 이 방송에서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몇 번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11월 15일, 25일 선거한다 이렇게 예고됐을 때니까 네. 그 전에 제가 그
국민의힘 분들 만나거나 이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15일, 25일 선거가 나오는데 1심이 네. 둘 다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 국민의힘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럼 당연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와도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이 두 개는 구조가 단순해서 빨리 나올 것 같은데 네. 내년에 여전히 피선거권 박탈되는 게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그건 국민의힘에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겁니까? 그럼 좋은 거라 그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빨리 그 선고를 해서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혹시라도 네, 그건 국민의힘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네.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런 상황에 와서 대타로 다른 분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오면 저는 그게 꼭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냐 별로 유리하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그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그 관찰자들이 봤을 때는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하루도 빨리 시켜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된 거는 가장 그 대한민국의 그 헌법적인 절차는 탄핵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가 만일에 2심까지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 고민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대선 국면에서 이걸 빨리 지금 재판할지 할지 아니면 혼란을 막기 위해서 판단을 안 할지 안 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건지 늘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왔을 때 전략적으로 저는 그냥 그 1심, 2심에서 그 피선거권 박탈되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 이재명을 상대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지. 국민의 입장에서 예. 이게 지금 조기 대선이 됐는데 조기 대선 된 거 아닙니까? 6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예, 또 뭐 8월이 될지 잘 모르지만 조기 대선인데 예. 이재명 대표를 그 전에 뭐 대법원 선고로 못 나오게 하면 누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누구한테 이길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판단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략적으로는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죠. 이재명 표부야가 있고 네. 지금은 뭐 분열 탄핵은 안 된다 이런 분위기지만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막을 때는 질서 있는 퇴진안을 뭘 좀 내놓겠다고 하니까 지난주는 막았지만 그것이 하야 얘기고 대통령이 하야를 반대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설득에 실패한 게 아닌가 좀 무력한 카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주에 탄핵이 될 것 같다. 이번 주 토요일에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물론 네. 우리가 뭐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입장이 오늘부터 많이 나올 거고 이번 주에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제하에 그럼 그다음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조금 미리 한번 질서 있는 전망해봤습니다. 퇴진이라는 게 왜 네. 무력한 카드냐 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의미 있는 카드였어요. 첫째, 민주당이 의석이 많지 않았어요. 아. 123석입니다. 예. 그때 새누리당이 122석이고 국민의당이 맞아. 38석이고 진짜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네. 새누리당에서 수십 명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탄핵이 가능하다고 대한민국 탄핵을 처음 해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경제 공동체다. 최순실이 그전에 뭐 그런 걸로 미쳐봤을 때 야 이게 탄핵 사유가 되나? 뭐 이런 논쟁도 있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동의해줘야 되고 이거 탄핵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질서 있는 퇴진, 거국 내각으로 가고 그리고 하야 일정을 그러다 나중에는 그건 친박 중진들도 6월 뭐 퇴진설, 뭐 4월 네. 퇴진설 이런 게 2017년 4월, 6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한 게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의석도 몇 개 지금 안 남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군을 동원한 내란이고 이 탄핵은 뭐 네. 비교가 네. 안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태는 그냥 내란이에요. 이거는 예.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고 국민들이 이게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탄핵을 안 시킨다면 이건 사실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제 생각은 좀 그렇게 봐요. 이게 눈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국회가 짓밟히는 걸 봤고 국민들한테 뭐 이 군인들이 국민들을 막아서고 이런 것을 다 봤고 우리의 평화롭던 일상이 이것 때문에 깨지고 경제 박살나고 이걸 다 봤는데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그 뒤에 무마하면서 쏟아지는 증언들이 방법이 있잖아요, 없어요. 지금. 예, 네. 증언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뭐 완전히 다른 얘기고 안철수 의원이 말한 질서 있는 그 퇴진이라는 건 그날 즉각 적어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그 다음 날이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대통령이 나와서 할 때 하야 일정을 밝히고 그날 토요일 날이죠. 지난 토요일 날 네. 언제까지나 전 퇴진합니다. 그리고 저는 명백히 잘못된 그 비상계엄이었고 제가 인정 받아들인다. 퇴진할 거고 거국 중립 내각은 민주당이 지명하는 총리와 내각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정도를 했다면 모를까. 저는 그래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안 저는 됐을, 그래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근데 아니기 그것도 때문에 안 했죠. 예. 예, 질서 있는 퇴진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계속 제가 이제 트랙을 좀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트랙. 탄핵이냐 하야냐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리고 탄핵이 되고 나면 혹은 하야를 하고 나면 그다음엔 어떤 전국이 펼쳐질 것이냐는 박성민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하나는 형사적인 처벌 트랙이 있죠. 수사 트랙. 요거는 오늘 추미애 의원과 함께 좀 짚어봤고요. 두루두루 오늘 짚어드렸습니다. 또 조경태 의원도 함께 그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지금 짚어봤고 본방송 끝났는데도 지금 4만 명 넘는 동접자들이 함께 보실 정도로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루 종일 일손이 안 잡힌다. 그냥 계속 뉴스 틀어놓고 시사 프로 틀어놓고 속보 듣게 된다. 그 정도로 불안하다는 말씀하시고. 아니,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분노라고 하는 게 네. 그 전에 뭐 비상계엄 이전에 그 뭐 탄핵 집회라든가 이런 거는 불이 안 붙었는데 이거는 뭐 이견 없이 그러니까 그 탄핵 찬성 여론이 지금 75% 넘어가고 이렇게 된 것은 그 분노가 있고 그 분노의 배경에는 대한민국이라도 금년에 뭐 아니 노벨 문학상도 받고 예.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음. 그랬는데 이게 한국의 웃음꼴이야, 민주주의, 진짜. 그럼요. 물론 이게 진영 갈등은 처참해요. 있어 왔고 정치가 기능을 못하는 문제는 있었는데 그건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이었고 우리만 특별히 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이 상황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창피한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되면. 이건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리가 예. 김민석, 김병주 두 의원이 비상계엄 얘기할 때 그럼 망상 아니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망상은요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들이 이게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망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지금은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가면 다 나올 텐데 네. 아마도 그 지시를 거부한 군인들이 쭉 있어서 이게 실패하지 않았나 싶고 그 2024년에 어떻게 이 생각을 망상이죠. 이런 생각을 진짜 했는지 잘 망상이죠. 모르겠습니다. 어떡하다 이렇게 망상에 빠졌는가가 궁금해지는 아침.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싶은 그런 나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집중하시는 이유도 여러분도 답답하시니까 불안하시니까 앞에 뭐가 펼쳐질지 갑자기 안개 속이 돼버린 느낌 이런 속에서 함께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요즘입니다. 커피라도 좀 드리면 조금 위로가 될까요? 커피 이럴 때 커피 드려도 되는지 모르고 시원한 커피 여러분 속 안 먼저 추우신가? 좀 하십시오. 저는 추우실지도 모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커피, 따가운 커피 말고 따뜻한 커피, 시원한 커피 다 되는 저희가 직접 돈 주고 산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릴게요. 먼저 좀 하십시오. 예, 네. 볼게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지안차님. 차지안님이신 것 같아요. 한 잔 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이분 가시연님. 제가 제일 열받아요. 내 주식. 오늘 주식시장은 어때요? 어제는 살짝 그 외국인들이 너무 떨어졌다고 그랬는지 살짝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반등했다고 그러던데 힘내십시오. 가시연님. 몇 잔 드려도 네 분 다 고르세요. 저는 오늘 진짜? 못 고르겠어. 그래요? 네, 제가 뭐. 그러면은 우아하게님. 화가 나고 답답하고 무서운 요즘입니다. 다 비슷하죠 뭐. 다 비슷합니다. 예. 우아하게님 한 잔. 한 분 더 드릴게요. 한 분 더.
이분들일까? 두 분도 커피 드시면서 숨 고르기 좀 하시길요 하고 우킴님, 예, 또 저희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키님도 커피 한 잔 하십시오. 이렇게 일단 4잔, 넉 잔 드리면서 오늘은 막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박우집님은 원래 잘 주무시는 분인데 요즘은 새벽에 깨어나서 뉴스 보는 버릇이 생겼다고. 새벽에 또 무슨 일이 터졌을까봐, 혹시 뭐 계엄이라도 터졌을까봐 새벽에 자다 깨서 뉴스 보는 버릇 생겼다고. 도투마리님, 맞아요. 뉴스 속보 들어도 불안, 안 들어도 불안,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타령을 하셨네요. 저도 아주. 한 잔 드릴게요. 그러세요. 정희님께 마음 여린 박사님 저요 그랬는데 저도 그냥 이분께 드리고 그래서 아니 제가 이렇게 댓글 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정치 분석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 정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죄송하고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민주주의의 약점이 참 많지만 네. 그 민주주의의 힘도 제가 믿습니다. 전에 옛날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헌법센터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런 설명이 나와요. 민주주의라는 결코 완성되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다. 누가 만들어가는 거냐?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비상계엄이든 탄핵이든 이걸 우리가 평화적으로 또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는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자괴감을 갖게 하지만 이거 봤지 않냐. 군인들한테. 이러고 니들 속으로 그런 거 꿈꾸는 놈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얘기다 이거. 아무리 작전 잘 세워서 그래. 나와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총 들고 실타 들고 나와도 거리를 다 나와서 막는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유불리 계산하지 말고 네. 네, 원칙대로. 네, 당당하게들 민주주의의 네, 원칙대로 네, 그 말씀이세요. 도담봉구님도 감사드리고요. 예, 민주주의는 조금씩이라도 진보한다. 앞으로 간다. 그 힘을 믿자. 그 말씀 참 위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주 저희가 지난 토요일 표결은 뉴스쇼 팀이 CBS 특보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고 아마 이번 주 돌아가면서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제가 안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특보는 또 진행되니까요. 요 상황들 CBS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도 뭐 힘차게 종치면서 15분이라도 우리가 또 할 건 해야죠. 그럼요. 예, 일상 평화로운 일상을 민주주의의 유지하는 회복, 일상의 회복 잊지 않고 예쁘게 손 흔들면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7시 10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